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별세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정치적 뒤안길, 차륵 한 편의 영화처럼 생각이 나는데요. 만약에 이만섭 의장이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을 보면 뭐라고 말했을지 궁금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실린 기사는 바로 안철수 의원의 탈당 그 후 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후 폭풍 생각보다 거셉니다. 야당 의원 3명이 17일에 동반 탈당을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건데 3명의 첫 동반 탈당 소식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주류 의원들은요,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요구하면서 문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끝까지 투쟁하다가 잔류냐 탈당이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따라 나올지 이게 관심사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1면입니다. 한국일보 1면 사진은 고뇌하는 이종걸 원내대표. 의원총회 어제 야당이 열었는데 빈자리 보이시죠? 많이 안 왔습니다. 3분의 1도 채 안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 이거 문 대표에 대해서 일단 반기를 들었는데 따라 나가 마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뇌에 잠긴 이종걸 원내대표의 사진이 오늘 한국일보 1면 사진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1면입니다. 조선일보 1면의 기사, 친노의 반격. 그런데 야당에서 이 와중에 또 개파싸움 한다? 이 얘기인가요? 친노의 반격. 어떤 얘기냐면 비주류의 70%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라는 설이 벌써 돌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친노가 비주류 70%를 탈락시킨다면 이게 전쟁 아닌가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모란봉 악단이 돌연 중국에서 회군 철수한 이유가 여러 가지 설설이 많았는데 여기도 설이네요. 그랬는데 국정원이 본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중국이 김정은 숭배 내용을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 관람자들의 격을 확 낮췄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국정원 보고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현송월이 모란봉 악단의 최고 책임자죠. 현송월이 이 중국 관리에 이 말 때문에 발끈을 했다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도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의 만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그림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관계자들은 호남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청진기까지 갖다 댔고요. 뒤에 문재인 대표 고향에 있어서 그런지 수염이 좀 자라있는 것 같고 또 김한길 의원은 안철수 의원 뒤에서 있고요. 박지원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호남 민심이 세월호 청문회를 보면서 운다. 문이 불쌍해 우는 거야. 아니야, 안이 불쌍해 우는 거야. 서로 각기 해석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을 한겨레는 꼬집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소신의 미스터 쓴소리, 별명 미스터 쓴소리, 한국 정치의 산증인, 강골 국회의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기자 대선배 기자이기도 합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정치적 길, 잠시 후 저희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만평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만평. 제목은 우린 입법하러 간다. 새정치라는 테이블 위에서 문재인 대표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고요. 뒤에서 김무성 대표인가요? 깨우지 마소. 환하게 웃으면서 보따리를 들고 나가는데 뒤에 썰매에 박 대통령이 산타 복장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의 핵도 야당입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특급 게스트 한 분을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 후원회를 공식적으로 없애고 본인의 노후 자금용 아파트까지 사재까지 털어서 의정활동에 보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나운서이자 지금은 또 국군방송의
디스크 제이키로 복귀하신 이계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까지만 나옵니다. 아니에요. 오늘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나와주시면 하는 게 또 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 중국에서는요. 이 악단에 모자만 들어가도 모든 기사를 삭제하느라 분주합니다. 북한한테 한 대 맞았다. 이렇게 중국은 생각하나 보죠. 첫 번째 기사 돌직구신문에 있습니다. 모란봉 악단 철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제 저희가 4가지 이유를 분석해 드렸는데 국정원이 본 철수 이유는 수소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최고 존엄과 관련된 자존심 센 북한의 문제에 있었는데 북한 전문 기자 출신인 안용환 전 의원님, 김정은의 첫사랑으로 알려진, 또 이 말하면 김정은이 싫어하겠지만 네. 현송월 단장이 원수님의 작품에서 점 하나 토 하나 못 뺀다 이러면서 발끈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북경에서 모란봉 악단이 시범 공연을 했겠죠. 연습을 했겠죠. 연습을 하는데 중국 측 관계자라면 선전선동부 직원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무슨 뭐 국정홍보처 옛날 같은 뭐 그런 직원이겠죠. 예. 와서 이제 간부들이 와서 보는데 이 공연 내용이 김정은 찬양 일색이란 겁니다. 김정은 찬양 일색이요. 뭐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를 따라서 본받아 뭐 이런 내용이 하니까는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서 이런 공연을 우리 측의 고위 간부가 갈 이유가 없다. 예. 격을 낮췄다. 뭐 이런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공연을 빼라. 그런 공연을 빼라 했더니 현송월 누구냐? 이건 미확인 보도입니다. 네. 우리 측 보도인데 아무튼 김정은의 첫사랑으로 예. 알려진 모란봉 악당의 단장이죠. 예. 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연은 원수님 김정은께서 직접 보아주시고 지도해 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예. 점 하나, 토 하나 뺄 수 없고 빼서도 안 된다 하고 맞섰고 또 지재롱이 베이징 주재 중국 대사까지도 여기에 같이 동조했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중국 측 관계자하고 이 현송월하고. 네. 그런데 이제 현송월이 또 문제 삼은 게 있답니다. 어떤 문제요? 예, 보니까 중국 측 기술자들이 정말 우리 존엄을 해치는 발언을 했다. 예. 무슨 발언이냐?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 공연을 하는 조명 보조 중국 사람이죠. 조명 보조를 알려줬군요. 기술팀 직원인데 이 사람이 중국 모란봉 악단 단원들에게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걸 당신들은 알고 있느냐? 금기현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큰일 났네요. 예.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뭐 올림픽 때 북측 그 응원단이 왔었죠. 예. 아시안 게임 때 왔었는데 KBS를 가면서 여의도 그 마포대교 모퉁이에 김정은의 사진이 비에 젖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껴안고 울고 불고 난리버터를 치는 적이 있었습니다. 미녀 응원단들이 우리 원수님 사진 비에 젖었다고 난리면서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예. 거기 감히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된 걸 아느냐고 물었으니 난리가 날 법도 하죠. 그것도 김정은의 첫사랑으로 알려진 예, 그 현송월이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선 인민들이 잘 살려면 중국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예. 격분을 해가지고 급기야 현송월이 전부 퇴거하자라는 명령을 내렸고 예. 그랬더니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김정은이 현지의 판단을 믿는다, 존중한다 하면서 퇴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송월의 판단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죠. 예, 굉장한 이 신뢰관계네요. 그 그렇죠. 사람은.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그 후에 중국의 반응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당시 이제 중국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네이버 같은 그 인터넷의 검색창이 웨이보인데 예. 웨이보에는 공연 당일에는 최고 인기어가 모란봉 악당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내용을 보면은 한국의 걸그룹보다 더 예쁘다. 뭐 이런 온갖 사진들이 실리면서 그런데 퇴거 이후에는 웨이보에 모란봉의 모자까지 다 지워버린 겁니다. 중국 정부가 다 삭제하고 있군요. 중국 정부의 위대한 삭제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신공이라고 하죠. 삭제 신공. 그 능력을 보여줬는데 역시 중국도 북한이 이걸 더 이상 자극하고 싶진 않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모란봉 악단 단장과 중국의 선전선동부 부장이 사진 찍는 모습까지 다 공식 화면에서까지 지워버린 겁니다. 아니 그제까지 올렸던 사진을 어제 다 지웠다고요? 다 지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역시 다시 한번 중국의 삭제 능력을 보여주는 네. 재미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많은 뉴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얼마나 김정은 찬양 일색이기에 중국이 저렇게 공연 내용에 반발을 했던 걸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란봉 악단의 공연 실황 영상인데요. 노래 제목은
나름 신곡입니다. 우리의 김정은 동지. 직접 한번 감상하시죠. 우리의 행복 김정은 동지, 우리 영광 김정은 동지, 인민길이 그뿐이 빨리 우리의 김정은 동지. 존말을 하는 신호이 되어 지혜를 주신 근데 참 세월 네. 좋아졌네. 옛날 같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우리 전부 기소가 됐을 텐데.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안기부에 끌려갔어야 되는데. 네, 어디 사람 방금 보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김정은 동지입니다. 만약에 저 가사를 몰랐다면, 모란봉 악단이 정말 소녀시대 같구나라는 생각만 했을 텐데, 중국도 조금 이 북한과 친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사를 알아들었나 보죠. 찬양 일색이네요, 진짜 보니까. 그 노래를 보면은 지금 말하는 우리의 김정은 동지, 거기에서 김정은을 빼고 이렇게 다른 거를 넣으면은 교회에서 듣는 것 같아요. 아, 찬송가 같다? 예, 찬송가 같은 예. 예수님이나 이렇게 되면은 딱 그런 건데 그런 곡뿐만 아니라 뭐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이런 공연의 레파토리를 보고 네. 중국이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기 북한의 그 폐해성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국내용 레파토리거든요. 아, 북한 국내용이다. 국내용에서 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 이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이제 중국을 간 거죠. 사실 어떤 레파토리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공연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정서나 문화와 수준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중국의 노래도 넣고 중국의 뭐 저기 그 애국가 같은 게 예. 조선 사람이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뒤로 지금 공연하는 뒤로 계속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니. 또 그런데 이제 그 국내용을 가지고 북경에서 한 것도 문제고 배경도 문제랍니다. 네. 이 공연을 하는 뒤중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영상을 트는데 네. 그 동영상에 북한이 핵 미사일 핵실험을 하는 영상을 계속 틀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배경이죠. 배경으로 무대 배경으로 그것도 중국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어서 예. 공연의 내용도 문제지만 배경에 핵실험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것도 예. 좀 이렇게 삭제를 해달라고 했겠죠. 처음에 중국에서는 삭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발끈하면서 이게 무산된 걸로 이제 이틀 지나서 이렇게 내용이 예.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논설위원님, 모란봉 악당 말고 청봉 악당이 또 있는데 그들은 얼마 전 모스크바에서 저는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는데 모스크바에서는 왜 문제가 안 됐죠? 아마 그 청봉악단도 모란봉악단도 이제 처음 그룹이고 두 번째다 김정은이 만든 예. 건데 청봉악단은 북한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먼저 데뷔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중국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예. 제 생각으로는 저기 러시아에서 공연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러시아는 좀 못 알아들었을 저는 그렇게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예. 아마 중국에서는 모란봉한테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작정하고. 예, 중국의 아마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작정이죠. 쉽게 예. 말해서 중국의 지도부가 몽땅 온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위대함을 한번 우리가 이번 예. 기회에 선전선도 교육 좀 시키자라고 예. 했는데 그게 역작용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노래 제가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김정은 동지 노래로 조금은 부족할 것 같아서 중국이 이렇게 반발했었던 이유, 모란봉 악단의 두 번째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요. 자나깨나 우리 원수님 생각.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갈수록 가슴 솟는 고마운 생각 갈수록 더 잘못이 불타는 생각 안녕만을 바라는 마음 사납게나 원수님 생각. 이전 의원님, 지금 두 곡의 모란봉 노래를 들었는데 네. 북한과 중국 둘 중에 그러니까 어린 생각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국내용 레파토리를 갖고 중국에서도 선전하려 했던 북한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자존심 센 북한을 알면서 그걸 굳이 건드린 중국이 문제인 겁니까? 북한이 문제죠. 북한이 문제다. 저는 그런데 같은 화면을 보면서 예.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참 서글픈 얘기죠. 서글픈 얘기다. 저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서 저러는 건데 우리가 저걸 볼 때 만약에 우리는 청와대 깨부수러 가자고 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 네. 저기는 큰 노래를 갖고 저 가서 아양을 떨어야 살 수 있는 나라. 목 놓아 불러야 되는 나라. 그렇죠. 만약에 자나깨나 박근혜 생각 그랬대 해봐요. 예. 이거 국민들이 웃겠죠? 비웃음다.
근데 저런 노래를 가지고 외국을 나가서도 거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뭐라고 딴지를 걸면은 철수를 해버리는 결정을 하는 정말 서글프네요. 현승월인가 그 사람은 사실 생존법인데 지금 생존 살기 위해서 이랬고 그 결정을 따라줬죠.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북중 관계가 아주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면 현승월은 죽을 수도 있어요. 현승월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왜 했느냐. 그렇죠. 그들과 협의를 해서 이걸 적절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살기 위해서 철수했다는 거죠. 여기도 철수, 거기도 철수, 둘 다 철수인데. 그러네요. 예, 양쪽이 철수가 문제인데. 예. 그들이 그런 노래를 거기 가서 부르면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북한 동포들의 얘기를 생각하면은 이거 서글픈 겁니다. 예. 우리는 청와대 가서 때려 부시자고 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서글프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이랑 둘 다 이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약속이나 한 함구하고 듯이 있다. 딱 예. 함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이유는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서로 추측을 하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보도를 내보내는 거는 국정원 쪽에서 아마도 이런 것 같다라고 한 이거고 그렇죠. 특히 현성월 얘기 같은 경우도 대북의 소식 통일을 통해서 들은 어떤 대북의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이런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예. 그 대북의 라디오 매체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북한이 이만큼의 위상이 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현성월이 했던 말을 좀 강하게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액면 그대로 사실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반면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조용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형님이 동생을 항상 쥐어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잘못을 하면 그냥 쥐어받고 말아요. 예. 근데 갑자기 동생이 맘먹고 크게 들이받으면 형이 당황해갖고 예. 며칠 이걸 내가 얘를 잡아야 되나 달래야 되나 좀 당황하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지금 중국은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세게 들이받은 거에 대해서 당황을 해서 어떻게 쉽게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어떤 입장이든 뭐 강한 보복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잔악기하나 박근혜 생각 뭐 이런 생각하면 국민들이 웃는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몇 분은 그런 분 계신 것 같고 그런 분 계신 것 예. 같고. 이게 지금 예전에 비하면요 예. 사실은 중국이 많이 달라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예전에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김정일 시대에요. 그러니까 방중을 앞두고 이른바 피바다 가극단이 갔습니다. 예. 사실 이 피바다 가극단은 완전 고색창연해요. 피바다 가극단? 네, 그때,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아마 이쯤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 즈음에 피바다 가극단이 갔었을 때는 상당히 환영받고 아무도 노터치였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김일성 장군의 한일 무장투쟁을 찬양하는 그냥 찬양 일색이에요. 예. 근데 그때의 그 중국 사람들과 지금의 중국 사람은 확 달라졌는데 지금의 그러니까 북한의 네. 그 예술단은 내용은 그대로. 옷은 좀 짧아졌지만 내용은 그대로인 내용은 거다. 그대로. 그래서 김정은 집권이 어느새 5년 차인데 여전히 개인 숭배는 벌써 예. 60년, 70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글픈 일이죠. 김정은의 집권이 아니. 벌써 5년 차다. 그러면 우리 같은 마음에서 그냥 선거에서 한번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중국이 김정일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 통치 능력에 대해서. 그러나 김정은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 3대 세습의 어린 친구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는 겁니다. 예, 모란봉 악단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생존과 목숨이 달린 저런 서글픈 현실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가 도직구 신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는 이현우 씨가 부른 헤어진 다음 날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헤어진 다음 날 각기 바쁜 행보를 가졌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안철수 의원은 지역구인 노원구의 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 존 스컬리 대표한테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티브 잡스 노력의 몫인 거죠. 그 다음 결과들은. 스티브 잡스도 회사에서 쫓겨났었다. 하지만 쫓겨난 이후에 아이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내가 스티브 잡스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는 조금 행보가 달랐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아서 어머니도 뵙고요. 경남 양산이죠? 양산을 찾아가서 조용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 책임론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부산 방문 목적만 한 말씀 해주세요. 왜 오셨나요? 무슨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정치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갔다 와서 봅시다. 어머님부터 뵈러 가는 게 목표다. 하나의 영상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양산 자택에서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가 문 대표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양산 자택에서 과연 문재인 대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양산 자택 바깥에서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집은 굉장히 좋은 모습. 문재인 대표의 모습도 지금 언뜻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런 말, 별말 없이 문재인 대표가 집안에서 이제 손녀딸과 함께 환한 모습, 비교적 환한 모습, 편안한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단란한 모습 오랜만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 아마 문 대표도 고향에서 손녀딸 안아본 게 꽤 오래간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저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 듯한 그런 모습도 비춰졌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의 헤어진 다음 날 행보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박용진 전 대표님, 네. 두 분의 행보를 지금 보셨는데 네. 어떤가요? 행보는 좀 달랐다고 하셨지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 첫 행보가 노인 공경. 노인 공경.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경로당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렸고요. 우리 문재인 대표는 모친을 찾아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뜻밖으로 웃음 짓는 얼굴. 환한 표정. 환한 표정이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상황이라고 두 분 다 그러시더니 이게 끝나니까 저 같은 사람 속 타는 건 모르고 두 분은 속이 좀 편안하신 것 같기도 하고. 셋 중에 속 제일 타는 사람은 박용진 대변인이다.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런 표정이. 어쨌든 여유 있는 모습을 두 분 다 다음 날 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예정된 방향으로. 예정된 방향. 하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제 하나는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총선 출마하십니까? 예. 예정대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라고 해서 노원병 출마를 다시 한번 재천명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만 갔다 와서 봅시다. 이 말은 뭐냐면 양산에서 1박 2일 동안 구상을 하겠다는 얘기로 전 들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상황이 극으로 치닫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채로 다음 일정과 다음 수순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음 수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 구상들을 이제 좀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임수현 변호사님, 문재인 대표의 표정까지 봤는데 우리가 왜 시원섭섭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전 그 단어 들을 때마다 이게 시원하다는 건지 섭섭하다는 건지 헷갈리는데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시원한 쪽입니까? 섭섭한 쪽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홍보위원장이죠. 새정치연합의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일요일에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원섭섭하다. 그런데 섭섭하기보다는 시원하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영입한 사람이죠. 네, 되게 솔직하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속내를 쉽게 드러내느냐라고 했는데도 당당하게 어차피 안 의원은 문 대표랑 같이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결단 내려줘서 아프지만 감사하다라고까지 하면서 감사하다. 오히려 그냥 시원한 속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두 부부가 정말 맨날 싸우고 있을 때 당사자들도 헤어지면은 시원도 하고 섭섭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시원보다는 당사자들은 더 클 겁니다. 당사자들은 더 크죠. 왜냐하면 더 좋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꿈꿨던 미래도 있고 이렇게 된 게 안타깝기도 하고 목도리 둘러줬던 그런 추억도 그럼요. 그때 나름의 애정도 있고 그러고 보니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하는 후회도 있고 하지만 그 주변을 둘러쌌던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이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보다 시원한 마음이 훨씬 크잖아요. 아이고 잘 됐다. 이참에 잘 헤어졌다. 아마 주변인들은 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정성희 위원님, 이 두 사람의 결별을 지켜보는 수많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 비주류 양쪽 모두 다는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애간장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예. 나중에 좀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잘했다 예.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지금 말한 대로 우리 김진 앵커가 말한 대로 상당히 아쉽다. 네. 결국 이제 그 야권 분열에 그걸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이게 총선에 결국은 새누리당 대 한 상 딱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계진 전 의원님은 두 사람의 결별이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저는 뭐 제3자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 안타까우세요? 전혀 안타깝지도 않고 안타깝지 잘했다는 생각이나 뭐 못했다는 생각은 없는데 예. 아까 어느 대변인이라 그랬지? 시원섭섭의 해서 손혜원 홍보위원장이요. 홍보위원장 예. 그분이 섭섭하기보다 시원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문장의 속내는 시원하기보다 안타깝고 섭섭한 거죠. 안타깝고 속 뜻은 섭섭한 거다. 그런 생각이고 네. 두 분이 나가서 이제 나간 명분과 나간 뒤에 어떤 자기 지지라든지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인을 찾아갔잖아요. 둘 다. 예. 뿌리를. 한국은 아직도 노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잘하는 사람에 대한 점수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재인 대표 아마 어머니 잘 못 찾아갔는가 봐요. 예. 뭐 삼국지에도 그랬어요. 충과 효는 함께하기 어렵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충하자니 효 못하고 효하자니 충 못하는 예.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어머니 생각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철수 덕에 내가 너 보는구나. 잘 헤어졌다. 그랬을 거예요. 문재인 대표 어머님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손자도 그럴 지지하시군요. 거예요. 예. 아유 안철수 아저씨 진짜 고마워요. 예. 아, 할아버지라고는 안철수. 할아버지라고. 예. 경로당을 갔다. 평소에 경로당도 잘 못 갔을 거예요. 그럼 문재인 씨가 쫓아내길 잘했다. 네. 우리 경로당에도 오는구나. 예. 그런 데는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원섭섭한 표현을 네. 생각이 들었는데 두 사람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전쟁의 서막이다. 서막이기 때문에. 원래 소송은 이제부터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시원섭섭이란 말로 끝낼 단계가 아니라 이제부터 예. 더 무서운, 더 어두운 싸움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혼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이혼 후에 상속재산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좀 참지 안철수 의원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문 대표가 쫓아낸 거다, 문 대표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희 도직쇼에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철수 탈당 긴급 여론조사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탈당 어떻게 생각하나? 먼저 전체 의견을 먼저 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의 답변도 잠시 후 저희가 공개를 할 텐데요. 새정치 새누리 할 것 없이 전체의 의견, 탈당을 어떻게 생각하나? 잘했다고 생각한 여론이 54%.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여론이 29%로 나왔습니다. 54대 29. 이것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4일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상대로 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했다가 54, 잘못했다가 29. 전체적으로는 탈당 잘했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대 29. 그런데 재미난 점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도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결과 공개합니다. 34대 5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권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정당 지지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묻는 답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쪽이 44%, 아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쪽이 12%로 압도적으로 문 대표에게 이번 사태는 책임이 있다. 어찌됐든 당대표 아니냐, 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새정치연합의 지지자들은요. 분열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라고 답한 쪽이 21%, 아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있다라고 답한 쪽이 24%. 이쪽은 박빙입니다. 분열 책임은 둘 다에게 있다라고 새정치연합 지지자가 있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상당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당과 상관없이 일반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높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봐서 정당 지지자한테 물었더니 이거 잘 된 거 아니다. 탈당 잘못했다. 정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지금 뭐 우리 이 전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긋지긋한 상황은 잘 끝냈다는 게 맞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부부가 이혼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끝냈다 얘기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괴로운 거죠, 이게. 예. 여기 아이 한 분 찾아계십니다. 너무 괴로워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네. 그 야당 지지자들 르포가 실린 게 있습니다. 이게 야당 지지 그 분열에 따른 지지층 반응인데요.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네요. 한겨레 신문인데 이 정권 심판커녕 야당을 먼저 심판해야 되겠다. 이게 이 둘이 갈라선 데 대한 분열과 실망을 넘어서 완전히 그 냉소적인 분위기고 총선 투표할 때 결국은 엄마 쪽, 아빠 쪽 다 나올 텐데 누구한테 해야 되냐. 네. 그다음에 누구한테 더 큰 책임이 있냐 놓고 상당히 갈라져 있으면서 사실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이 확고한 것처럼 야당 지지층도 확고하거든요. 네. 그 확고한 지지층이 또 두 개로 갈라졌으니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 어떤 그 지지층들의 불만과 실망이 지금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예, 분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문재인 안철수 두 분에게 있다라고 답은 했는데 국민 전체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정당 지지와 상관없이 물었던 대답에서는 44대 12로 이번 분열 책임은 문재인 대표 쪽에 있다라고 응답을 했네요. 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네. 이게 분열 책임을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고 한 사람들이 조금 더 새정치 지지자죠? 네. 그 가운데는 문재인 대표에게 더 있다는 거죠? 예. 안철수 의원이 조금 높아요. 안철수 의원이 더 높아요. 책임 있다. 네. 그러니까 더 모르겠네. 그러니까 더 모르겠다. 그 속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모르죠.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같은 여론조사에서 좀 주목할 게 좀 있는데요. 네. 호남.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이제 심장부인 호남에서는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54.4%. 같은 여론조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 선거에서는 통합전제로 합철하가 44.7. 그리고 후보 단위로 하나가 22.0이라서 66.7%라는 압도적인 수가 어쨌든 다시 합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독자 노선 걸어라는 호남에서 21.5%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같은 여론조사 결과 안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 야당 지지층에서는 흔쾌하지는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표 귀에다 대고 속 시원하게 잘 나갔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귀에다 대고 나온 김에 대통령까지 쭉 혼자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악마의 속삭입니다. 악마의 속삭입니다. 악마의 속삭임. 저기 새누리당 지지층은 시원하다고 얘기하신다지만 그거는 야당 분열로 인해서 얻는 게 많은 쪽에서 하는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 이제 전체로 한다면 절반은 새누리당 지지자, 절반은 야당 지지자로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전체에서 분열 책임을 문재인 대표에게 전체로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표에서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동안 뭐 새누리당과 야당과의 싸움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지자 좀 지긋지긋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의 의원의 색깔이 새누리당 비슷하다 보니까 좀 더 우호적인.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보는 시각이 아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반영이 된 거죠, 저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친문 쪽에서는 워낙에 또 여기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워낙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듯이 이쪽도 워낙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렇게 새누리당 지지자나 일반인들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를 문재인 대표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뜯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재인 대표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 이후 여론의 변화가 이렇게 긴급하게 양분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후 폭풍이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후 폭풍. 일단은 비주류 의원 중에 3명이 따라 나서겠다. 17일에 동반 탈당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문 브리핑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후 폭풍, 크게는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이겁니다.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17일에 동반 탈당하겠다. 문병호, 유성업, 황주영 의원 이 세 분 언젠가 탈당하겠다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지만 막상 손잡고 동반 탈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와닿아지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세 분의 탈당을 시작으로 비주류 의원들의 이 연쇄적인 탈당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은 김한길 의원과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 같은 대표급들의 전직 대표급들의 거취 여부인데 김한길 의원, 문재인 대표가 애써 모셔온 안철수 의원을 내쫓았다라고 이 격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알려졌었는데 김한길 대표가 기자들을 만나서 나의 거취를 포함한 앞으로의 선택 카드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서 김한길 대표 역시 여차하면 탈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후폭풍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 내에서 이런 설이 돌고 있는 겁니다. 친노의 반격이다. 비주류의 70%를 이번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야당에서 심심치 않게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으로 꼽았던 방안 중에 하나는 하위 20% 성적에 있는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인데 그 하위 2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친노가 아닌 비노, 비주류 의원의 70%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야당에서의 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평가를 보니 비노 의원들의 70%가 탈락 대상이더라. 광주 전남에서 주류와 가까운 광주 A 의원, BC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탈락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를 누가 하나라고 봤더니 평가위원 중에 한 명이 조국 교수이더라. 그렇다면 비주류 70% 공천 탈락설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당내에서 돌고 있는데 아니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안철수 의원 나섰다. 네. 그리고 비주류 의원들이 따라 나선다고 네. 친노가 비주류 의원들에게 70% 탈락하겠다고 하면 너무 속 좁은 거 아닙니까? 저건 설이에요. 맨 밑에 써있네. 공천 탈락 설. 예. 설이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가서 그 나를 흔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천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 혹시나 우리를 노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에 떠는 분들이 있는 거지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깜깜이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깜깜이. 근데 깜깜이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가라서 저거를 누구를 겨냥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예. 다만 위에 문병호, 유성엽, 황주용이 세 분이 탈당할 거 분명한 줄 알았는데 유성엽 의원이 기자들 질문에 약간 반보를 뒤로 뺐어요. 오늘 문재인 대표가 그 양산 부상 마련해서 올라와서 이제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입장 정한다라는 걸로 한 발을 빼서 네. 둘 또는 셋 이렇게 될 거는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안용환 전 대변인 네. 이번 이 공천 보복과 관련돼서 네. 친노의 반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은 그건 설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당에도 야당에도 심심치 않게 공천 갖고 보복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네. 설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뭐 설이죠 어찌됐든 그런데 현실화 될 수도 있습니다. 설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현재 20%를 현역 의원의 20%를 컷오브 물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략 공천을 20%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걸 별개로 생각한다면 40%까지 지도부의 의지대로 이른바 경선을 치르지 않고 물갈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뭐 20% 컷오브 할 때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심사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친노 성향, 네. 친노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예.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뭐 굳이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심전심이랑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제1당이 될 생각은 없고 제1야당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에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쳐내는 겁니다. 네. 쳐내고 색깔 더 강화해가지고 진보 성향의 색깔 강화한 다음에 더 왼쪽에 있는 심상정 의원의 뭐 정의라든지 예. 그런 성향의 당과 합당을 해서 진보성을 강한 그다음에 진짜 야당을 만들겠다. 선명 예. 야당을 만들겠다 치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선명성 경쟁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온건하고 현재 뭐 말 안 듣는 그런 비주류는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천 탈락설이지만 저는 현실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병호, 유성엽, 황정은 문병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네.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유성엽 의원은 한 번 뒤로 뺐다지만 유성엽, 황교안 두 사람은 얼마 전에
자당의 당 대표를 윤리위에 예. 제소한 분들입니다. 아, 제소했던 분들이죠. 문재인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안 물러난다고 예. 제소한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당을 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예. 아니 그런데 이계진 의원님, 야당의 상황이 지금 이 와중인데 정말로 네. 이 와중에 이 개파 간의 공천권을 두고 있는 다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속내를 모르고 그 언론에만 나왔을 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네. 저는 3명이 따라서 탈당할 거다 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은가가 아니라 이거 뭐 그러면 안철수 의원하고 3분 합치면은 테니스 복식 칠 인원밖에 더 돼요. 한 30명이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테니스까지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럴까 예. 저럴까 내가 요담에 당선이 될까 할까 이거 계산하는데 예. 이거 놀랄 정도의 적은 숫자가 아닌가요? 지금 예. 안용환 전 의원이 분석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3밖에 지금 아직도 그것도 17일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3사람 나왔다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럼 4시에서 테니스 복식 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분이 그거 갖고 정치 되겠어요? 테니스 정치가 분위기가 딱 된다. 30명은 나와야 네. 이게 무슨 큰 변화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 예. 뭐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뭐 5천 명이 나가네, 10,000명이 나가네, 뭐 그러지 않았어요? 평당원. 아, 평당원까지 해서. 우리 의원이 300밖에 안 돼요. 네. 평당원 한 100만 명 됩니다. 100만 명 지난주 되니까. 토요일에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 만나셔서 박영선의 생각에 대해서 어제 저희 도직구쇼에서 힌트를 좀 주셨는데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어제 심각한 말을 했어요.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다라는 건데 알을 깨고 나간다는 게 본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알을 깨고 탈당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문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얘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금방 안철수 의원을 따라서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3사람이 나가는 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뉴스가 안 돼요. 뉴스가 안 된다. 이미 예고된 뉴스는 뉴스가 아닙니다. 예. 17일 할당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갈 네. 사람들이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해진 전 의원이 말한 대로 얼마나 많은 그 중간에 있어 관망하는 사람들이 따라 나가느냐에 대해서 그걸 봐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은 역시 아까 말한 대로 그 문재인 의원이 예. 부산에서 올라와서 내오는 혁신안 그 다음에 컷오프 룰, 그거에 따라가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나가게 되겠죠. 그것이 1월 중순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박영선 의원도 그 전체적인 비주류 그 의원들도 아마 그걸 관망할 거예요. 또 네. 이분들이 아까 말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쉽게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호남에 기반을 둔 지금 이 많은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그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혁신 대상이거든요. 예. 혁신 대상이기 때문에 탈당하고 나간다고 해서 안 의원하고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문재인 대표가 안 의원 탈당을 못 막은 것에 책임을 지라. 예. 그 세상에 뭐 탈당 못 막은 걸 책임지라 하는 얘기는 같이 나가라. 같이 안 나가라. 의원 하나 나갔고 예. 그다음에 그 못 막은 거 책임지는 거 또 물러나라 하는 식으로 예. 얘기해서 지금 안 의원 나간 안 의원과 그다음에 친노 그룹과 그다음에 비주류 의원들은 따로 봐야 돼요. 계산법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의원인데 후폭풍 3번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번째 후폭풍은 정말 후폭풍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3번째 후폭풍. 야당의 정당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다. 내지는 마비됐다. 내지는 상실했다. 오늘 조간신문들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이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일인데 선거구가 획정이 안 돼서요. 이 예비 후보들이 야, 내 지역구가 어디야? 하다못해 야당 예비 후보들은 내가 현수막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달아야 되는지 민주연합으로 달아야 되는지 민주당으로 달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연일 목 놓아서 외쳤던 경제법안들, 노동개혁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야당이 여당과 협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테러법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테러법의 이 카운터 파트너가 바로 새정치연합의 정책 책임자인 최재천 정책위 의장인데 이번 사태 때문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야당은 현재 여당과 논의할 사람도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바로 오늘 조간신문들이 지적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후 폭풍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급히 서울로 귀경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 속보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경남 양산 자택에서 재충전을 할 것으로 알려졌던 문재인 대표가 오늘 조간신문들의 이런 지적 때문인지 지금
비행기 편으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박용진 전 대변인,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비후보 등록 시작도 됐는데 선거구 획정에도 야당이 뭐 대표가 없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의도 못 열렸고요. 제가 보통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야당과 국회를 질타하는 발언을 매섭게 하시면 거기에 또 매섭게 그랬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그 말씀하실 때는 죄송합니다. 이 말씀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제1야당이 자기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코가 땅에 닿도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예요.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장이 입법 대란, 이거 입법 국가 비상사태로 지금 규정하실 정도니까 이 문제에서 빨리 좀 풀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걸려 있고요. 물론 저것 때문에 국민들이 오늘 당장 불편함을 겪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한 축인 입법부 전체가 걸려 있는 문제라서요.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잠깐 저 두 번째 70%의 비율을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히려 자기 측근 그리고 개파, 수장 이렇게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측근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지 미운 사람 골라내는 게 혁신의 시작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 분명히 그건 문재인 대표도 알 거고요. 미운 사람 골라내는 거 혁신 아니라. 지난 목요일 날 수도권 의원들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러면서 이제 모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라는 말을 넣으려고 그랬었대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근데 그걸 넣게 되면 문재인 대표 반응이 그거였답니다. 사퇴하고 나는 정치 안 한다. 사퇴할게요. 저는 정치하지 않고 양산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깜짝 놀라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난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보도가 지금 후속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는 이 상황에서 정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혁신 카드를 접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죽을 각오를 하세요. 죽기 살기 혁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은 주변부터입니다. 미운 놈부터가 아니라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정당 기능 상실 때문에 국가 전체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당장 경제살리기 법안 어찌됐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뭐 좀 바꿔 수정해서라도 하는데 야당의 정책위원장이 지금 최재천 사퇴해서 공석입니다. 뭐 최재천 의원이 간사로 있는 정보위 테러방지법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선거 획정 문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아마 일부 지역구에서는 9시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현수막을 걸리는데 뭐 몇백만씩 들겠죠. 12월 30일자로 전부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전부 끄집어 내 12월 31일자에 이후에 그 현수에 걸려 있으면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기소가 되는 겁니다. 왜? 246개 정기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협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뭐 책임 여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부상가 있습니다.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정걸 대표 지금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그래서 야당의 정당 기능 상실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의 중요한 기능들이 지금 굉장히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이 상황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심하다. 그 말이 그 전설 같은 말이 맞잖아요. 어떤 말이요? 속담이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딱 그거죠. 심학봉 의원 또 뭐 걸렸나 보더라고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요. 하여튼 뭐 그 말이 딱 맞네. 전 의원이죠 지금. 다시 한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근데 자기들 망하면 좋은데 나라가 마비되는 거는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된다. 구상권을 행사해서라도 현수막 그 값 다 받아야 돼요. 사실.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아까 말한 세 가지 폭풍 중에서 세 번째는 정말 말한 대로 심각합니다. 심각하면 지금까지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 간의 파워게임이고 권력투쟁 얘기니까 어제 말한 대로 사실 나 몰라라 해도 국민들 관심 안 가져도 되지만 세 번째, 입법 기능의 마비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그걸 이제 A 첫 번째 사설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봐야 되냐 아니냐 하냐가지고 어저께 우리 논설실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봐야 되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금 얘기가 통과가 안 되면은 선거를 못 치르게 생겼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정의와 국회의장이 선거구 이 법안을 가지고 직권 상정을 해서 이 선진화법을 우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직권 상정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사안이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이해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예.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를 국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거적 획정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가지고 어제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 어저께 우리 동아일보 사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국가 비상사태라고는 좀 그래도 분명히 비상사태인 건 맞습니다. 비상에 준하는 사태인 건 네. 분명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돌아가지 않는 야당의 어떤 이게 분열대나 상황 때문에 이 돌아가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야당이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야당의 상황. 그렇다면 여당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치권의 뉴스의 시선이 다 야당으로 가 있어서 여당이 스포트라이트를 좀 못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야당 대표의 이 소식 말고 여당 대표의 소식도 조그맣게 실렸는데요. 이렇게 실렸네요. 김무성 대표가 SNS에 본인이 직접 올리신 사진들인데 잠옷바람에 손녀딸과 함께 안녕 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김장 행사에 가서 김무성 주부죠. 주부 김무성의 사진, 김치에 간을 보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산타 모자를 쓰고 얼굴에 하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보통은 무성 대장, 그다음에 반말을 좀 즐겨 일삼는 무대뽀,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그냥 친근한 옆집 아저씨 그런 모습도 조금 느껴지는데, 이민선 변호사님, 이거 왜 올리신 겁니까? 돌직구에 나오라고. 왜 올렸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친근한 이미지를 뭐 보이시려고 하는 거겠죠. 워낙에 이제 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딱딱하고 네. 좀 말투가 워낙에 느리고 좀 반말을 하다 보니까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근엄해 보이고. 예. 그렇게 또 그런 좋은 표현이 있었군요. 네, 근엄해 보이고. 이렇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권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를 타게 할 겸 이런 사진을 올리신 건데요. 아마 이게 손녀딸이 환하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 손녀딸이 입고 있는 옷은 아마 애기들한테 입히는 담요 같아요. 네. 입히는 담요가 있어요. 애들이 왜 잠에서 자꾸 이불을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입히는 담요 같은 게 있어요. 그렇군요. 아마 이제 그걸 입히고서는 저 모습 같은 경우는 저것도 직접 올린 사진이신데, 가만히 손녀딸의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찍힌 사진이거든요. 네. 아마 손녀딸이랑 같이 사시나 보죠? 아니 그건 아닌데 아마 손녀딸이 왔겠죠. 아. 이녀 일남인데 네. 큰딸 하나만 결혼했고 예. 큰딸이 지금 얘가 두 명 있죠. 그래서 어쨌든 둘째 애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다 계산이 돼 있고 뭔가의 전략이 담긴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행동은 어떤 계산이고 어떤 전략이죠? 일상송을 활용해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표 SNS나 페이스북에 고정희 시인이라든가 문재인 시인이라든가 도종환 시인. 도종환 시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서 뭐 호랑이 등에 탔다는 네. 등, 뭐 내게일을 가겠다는 등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SNS를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올릴 때 제가 쓴 뭐 기사라든가 뭐 둘째에 출연한 거 이런 거는 되도록 좀 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SNS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공간은 일상적인 모습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예. 강력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근하고 그다음에 나랑 가깝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을 올리는 것은 뭐 지금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이 처한 현실이 새정치연합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고단수적인 그런 자기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SNS에 올리는 사진 보면 왜 청소부 직원, 거기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거긴 뭐죠? 백악관. 거기는 지붕이 하에서 백악관이고 여기는 우리는 기와가 팔에서 청와대. 그렇군요. 그런데 백악관 청소부 직원이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사진을 올린다거나 예. 아니면은 백악관 직원이 데리고 온 아이랑 같이 노는 모습을 SNS에 올린다거나 이런 걸 되게 잘하는데, 근데 김무성 대표가 되게 무대라는 이미지랑 말이 느릿느릿해서 그렇지 망가지는 걸 뭐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아요. 예.
몇 해 전에는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몇 해 전에는 모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 그 여기 고양이 인형 맨날 올리고 다니고 있는 낸시랭이라는 낸시랭 방송 씨. 있잖아요. 예. 그 방송인이 따라갖고 방송인이 맨날 그 낸시랭이 하던 게 큐티 섹시 뷰티 낸시랭 앙 이거였거든요. 임 변호사님 잘하시네요. 근데 이거를 큐티 섹시 뷰티 낸시랭 앙 이거였는데 요거를 김무성 대표한테 특별히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랬어요? 따라해서 예. 큐티 섹시 뷰티 김무성 앙을 좀 해달라. 김무성 대표가 허허 하고 5초 웃으시더니 결국 큐티 섹시 뷰티 김무성 앙라고 까지 했구나. 마셨습니다. 예.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남의 집 불난 거 보면서 춤추는 옆집 사람이 참 얄미운데 그걸 꼭 지금 이 상황에 박유진 대변인 야당 보란 듯이 이렇게 화난 웃는 모습들을 꼭 올리셔야만 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 전후 사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하셔야 거예요? 되나? 안철수 탈퇴한 이후에 올린 걸까? 아니면 그 전에 올린 그 걸까? 전부터 계속 올렸는데 꾸준히 올렸습니다. 탈당 이후에도 뭐 하나 올리셨다고 아니 근데 하더라고요. 요거는 어제 나왔어요. 실제로 저 김무성 예. 대표께서 최경환 저기 지금 부총리죠. 곧 복귀한다는 그 적수가 될 수도 있는 분하고 앉아갖고 우리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야당처럼 분열해서는 안 돼. 야당 보란 듯이 단결하자고 원샷 뭐 이렇게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상황을 즐길 상황까지는 아니나 야당 상황을 빗대서 타산지석 삼아서 우린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 올리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부럽기도 하고요. 뭐. 전 재미있는 얘기하는 순서인 것 네. 같아서 김무성 저 대표 오른손으로 손녀 잡고 왼손으로 이랬잖아요. 예. 딱 보니까 손가락이 예사롭지 않아요. 예. 김한길까지 나가면 5손 될 거야. 지금 일단 넷 나갔으니까 김학일까지 나가면 5손 될 5손 거야. 될 거야. 예. 아니, 재밌는 얘기하는 순서 같아서. 그냥 재미난 얘기로 저희가 듣고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저게. 틀림없이. 자본주의 사진 좀 뜻밖이네요. 앞에 사실 두 개는 신문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김치 먹는 건. 연말 되면 정치인들이 김장 행사에 참여하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 자본주의 사진은 상당히 뜻밖이고 재밌네요. 저기 그 캐롤송 부를 때는 안영환 전 의원도 참여하시지 않았었어요? 아, 예, 그랬군요. 옛날에 참여를 했어요. 음치들 네. 중심으로 그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대표의 사진 정치까지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사우디에 부는 여성 열풍. 저는 사우디가 이렇게 여성 차별의 분위기가 강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정 의원님? 사우디 지금 여성 참정권 투표하는 거 뭐 다 우리는 뭐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적인 유일한 그 나라들이 아프리카도 다 여성 참정권이 있지만 중동 국가였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도 법으로는 참정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국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했어요. 이라크도 참정권이 있고 근데 섬처럼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왕의 결단으로 건국 처음으로 지방선거, 국회는 안 됩니다. 중앙선거는 안 되고 국회에서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그 6천여 개 되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가 있었는데요.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울기도 하고 그런 정말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되는 현상이 있었네요. 네. 사우디는 뭐 아시겠지만 밖에 여성들이 나갈 때 저렇게 완전히 히잡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둘러쓰고 나가는데 투표를 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물론 이제 여성 투표율 82%라는 건 이겁니다. 사우디는 등록을 한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 한 135만 명 등록을 했는데 여자들 한 13만 명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13만 명 등록 가운데서 82%가 완전히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우디 역사상 사우디는 여자가 운전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여자가 학교를 갈 때는 딴문으로 가야 돼요. 한 곳으로 딴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이번에 여성들이 당선이 됐답니다. 사우디 역사에서는 정말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우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여성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이 정리를 했는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운전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 운전자가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킨다며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고요. 신체를 드러내는 의복 착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알려진 내용이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수영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수영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다. 그리고 스포츠도 여성은 스포츠 경기장에 입장이 불가를 한다. 그리고 쇼핑할 때 탈의실에서 옷 입어보는 것도 옷가게에서 탈의실이 그래서 없답니다. 그리고 남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여성 혼자 여권을 발급하는 것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동안에 정치적인 투표권이 없었느냐. 제가 어저께 기사를 쓰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월경은 뭐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예. 그런 그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운동도 사실은 정치인들 여기 두 분이시지만 얼굴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알고 공약을 알아야지 투표를 할 텐데 똑같이 쓰고 니값이라고 쓰고 다니니까 얼굴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공약을 인터넷으로 하고 선거운동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대동해서 가서 근데 투표할 때 대리 투표하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네, 사우디 김씨인지 여성들이 박씨인지. 예. 사우디 여성들이 눈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합니다. 유일하게 노출된 데 여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우디 여성들이 가장 큰 장식으로는 선글라스입니다. 예. 선글라스 최고 비싼 걸 쓰고 다니죠.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정성희 논설위원이 횡설수설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축! 첫 사우디 여성 의원 탄생. 광고 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삼선 개헌에 반대한다. 날치기에 거부한다. 라면서 강하게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지켰던 전 국회의장.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어제 별세를 했습니다. 원칙과 강골, 의회주의자로 알려졌던 그의 이 정치적 일생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섭 전 의장, 기자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을 가졌던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동아일보 주 일본 특파원도 다녀오셨고요. 저에게는 뭐 동아일보 신문 기자 대선배님이신데 이후라 김영욱을 퇴진해야 된다라는 발언으로 정치적 실현, 8년간 정치적 야인으로 머물러야 했던 그런 인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이만섭 전 의장.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 정성희 의원님 저는 참 인상 남습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성과의 이념 과잉인데요. 이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지 않았는데 저한테도 재밌는 말씀 한번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애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일어서 부동 자세로 하면서 이렇게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시는데 TV에서 애국가가 아침 6시에 나와도 그러신다는 걸 벌떡 일어나고 아침 6시에. 저도 마지막에 뵀을 때 요즘도 TV에서 그 애국가가 나오면 벌떡 일어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너무 기력이 없어서 다른 데로 그 시간을 피해서 채널을 돌린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어나셔서 애국가 나오면 계속 국회에 대한 경례 하겠다 그 말이죠. 삼선 개헌 발대 그리고 YS의 예산안 강행 처리 요구도 거부를 했던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만섭 의장이 남긴 메시지는 원칙과 소신과 철학은 지키되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지금의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